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앞에 있는 기출문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1과목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진리표에 대한 논리식으로 바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리표가 나와 있죠. 0일 때 1이고, 또 0, 1일 때 0이네요. 1, 0일 때 0이고, 1, 1일 때 0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논리식일까요? 네. 이것은, 자, 이거에 대한 되겠죠? C는 어떻게, Y는, 그쵸? 뭐에 대한 거? 부정이죠? A 플러스 B의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왜요? 네, 더하기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어떤 거였죠? 00일 때는 0인데 1이 나왔네요. 부정돼서 0일일 때는 우리가 1이 나와야 되죠. 더하기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그런데 부정돼서 0이 나왔고 10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0이 나왔고 11일 때도 우리가 1이 나왔는데 0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부정, 그래서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이 쉽죠,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문제에 나오면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논리회로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직렬과 병렬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렬이면 AND예요. AND.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렬이면 하나가 1이 모두가 1이어야 1이 나온다는 거. 그쵸? OR은요. OR은 하나만 1이어도, 그쵸? 하나만 1이어도, 하나는 1, 0이었을 때 1이어도 1이 된다는 거. 그쵸? 그러면 얘는 16번은 몇 번일까요? 자, 얘는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원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밖에 빠져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논리회로 0과 1을 입력하는 논리회로입니다. 이때 이 회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반가상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썸과 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썸을 구하는 x와 or 회로, 그래서 자리 올림을 구하는 and, 이렇게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반가상기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문제 볼게요. 이렇게 A 부정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B의 부정, 이것을 C로 보면 A 곱하기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는 S 합은 sum, 자리 올림은 carry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였죠? 네. 똑같이 반가상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썸과 자리 올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을 구하는 XOR가, 그죠? 이렇게 XOR 있죠? 그리고 자리 올림, 그래서 반가상기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뭘까요? 썸과 캐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무슨 문제죠? 네, 반가상기에 대한 문제죠. 반가상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리표로도 이렇게 나와 있구나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반가상기의 논리회로에서 자리울림이 발생하는 회로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 네, and죠, and.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캐리를 구하는, 그죠?
지금 자리 올림을 구하는 AND, 그죠? 합을 구하는 XOR,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가상기에서 두 개의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가상기에서 합이 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죠? XO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XOR 회로는 입력값이 두 값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를 때 1이 출력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력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1번 모두 같으면 0이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비트를 더해서 합과 그다음에 자리수를 구하는 반가상기에서 올림수를 비트로 이렇게 비트를 나타내는 논리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부분 설명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6번에 3번. 그다음에 정가상기에서 구성으로 옳은 것은 정가상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세요. 두 개의 반가상기 한 개와 OR 게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반가상기 한 개, OR 게이트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정가상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전가상기 회로는 몇 개의 입력과 몇 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전가상기는 합계를 구할 때 이렇게 두 개, 입력선이 두 개인 것과,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출력함으로 두 개의 출력선, 그죠? 근데 자리 올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세 개가 됩니다. 입력은 두 개, 하지만 전 단계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을 하나 더해서 이제 세 개, 입력 세 개, 출력은 두 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 3개와 출력 2개. 그쵸? 아까 올림을 이제 올림 자리를 출력하는 게 2개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꾸어서 변환하는 장치 쉽죠? 이 부분은 뭐였죠? 네, 인코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 보내서 신호를 여러 개의 신호로 바꾸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는 디코더의 반대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디코더는 뭐였죠? 네. 디코더는 이진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꿀 때 사용이 되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디코더는 n개의 입력선으로 입력된 값을 en개의 출력선으로 번역하는 회로로서 주로 AND 게이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특정한 장치에 사용되는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 우리가 이렇게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네, 부호기라고 하죠.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부호기. 암호를 다시 정보로 변환하려면 해독하는 해독기를 사용합니다. 암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부호기고요. 암호를 다시 정보로 변환한다? 그럴 때는 해독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3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 정보 e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곳으로 출력시키는 조합 논리회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멀티플렉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한 곳으로 보내면 멀티플렉서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 곳으로 들어온 신호를 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보내면 네, 이거는 디멀티플렉서입니다. 여러 개의 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보내면 멀티고요. 반대로 들어온 신호를 여러 개의 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보낸다. 그러면 디멀티플렉서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한 개의 입력선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en개의 출력선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답은 회로는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디멀티플렉서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디코더는 N개 입력선에서 2N개 출력선, 그죠? 인코더는 2N개 입력선에서 N개 출력선, 멀티플렉스는 2N개 입력선에서 1개, 디멀티는 1개가 이렇게 2N개 출력선으로 이렇게 출력선의 어떤 부분에 선택해서 출력하는 회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비트 기억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1비트 기억 장치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거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플립플롭이죠. 네, 플립플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서는 이 플립플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상기는 어떤 거죠? 누상기는 레스터에 대한 어떤 종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비트로 기억하는 기억장치, 그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비트 기억장치로 가장 적합한 거, 네, 플립플롭이죠. 우리가 플립플롭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플립플롭은 뭐였죠?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한 상태의 변화를 위한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요. 그래서 플립플롭이 한 개가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했고요.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논리회로는 무슨 논리회로일까요? 네, 이것은 뭐에 대한 논리회로일까요? 네, 이것은 플립플롭의 이렇게 논리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플립회로는 두 개의 뭐가 not and, 그죠? not and, 그죠? not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not and 또는 not or gate를 이용해서 구성한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not and나 not or gate로 구성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3번 플립플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플립플롭에 대한 종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RS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T 플립플롭 이렇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플립플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1번이죠. 1번은 없습니다. 그죠? RS, D, JK, T 플립플롭 이렇게 플립플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네 번째,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할 수 있으므로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로 회로화되어서 가장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플립플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립플롭 뭐였죠? 네, JK 플립플롭, 그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플립플롭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RS 플립플롭은 뭐였죠? RS 플립플롭은 플립플롭의 하나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와 R선의 입력을 조절해서 이미 비트 값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무조건 0 또는 1 값을 기억시키는 데 사용하는 어떤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D 플립플롭은 뭐였죠? 얘는 이 RS 플립플롭의 R선에서 인버터를 추가했습니다. 그죠? RS보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서 S선과 하나로 묶어서 입력선 하나만 구성한 플립플롭.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JK 플립플롭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T 플립플롭도 있는데 T 플립플롭은 뭐였죠? 네, 얘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명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묶어서 한 개의 입력선으로 이렇게 구성한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어떤 플립플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진수의 14.625 이렇게 14.625 이진수로 표현한 값은 자,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정수 부분을 이렇게
14로 이렇게 나누면 자, 소수 부분 이렇게 1, 자, 1, 0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1, 1, 0으로 나타내고 이 소수 부분은 이렇게 0.625가 0.25, 0.5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0.01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합해주면 자, 답은 몇 번이죠? 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죠? 네. 111 0.101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10진수 0.185 8진수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먼저 이렇게 8진수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나눠서 0.5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4로 표현해서 5, 8에 40,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진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죠? 우리가 3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10진수 142를 16진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16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16으로 나누었죠. 그랬더니 13D, 그죠? 이 13D를 우리가 또 10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8D 16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자, 이렇게 4번 체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4번 16진수 EC를 10진수로 만약에 변환한다. 그러면 먼저 네 이렇게 10진수로 2 곱하기 16 그죠? 플러스 10, 12 곱하기 16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계산하면 32 요거를 계산하면 그죠? 이게 0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2, 44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4로 나왔고요. 142의 8진수를 이렇게 10진수로 만약에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1 곱하기 8의 제곱, 그쵸? 10진수로 바꾸고 4 곱하기 8의 1, 그 다음에 0승, 1승, 1, 2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게 되면 64, 32, 그죠? 2, 그래서 98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진수 10110을 1의 보수로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원래 수는 10110이죠? 보수는 어떻게 되죠? 0이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그죠? 1은 0으로 이렇게 보수니까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의 보수는 01001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번 이 부분의 2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네. 자, 10110일에 대한 거죠? 그것을 1의 보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2의 보수로 바꾼다?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답은 01001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또 10진수 8을 2의 보수 표현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먼저 2의 보수를 변환하죠. 8의 2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요. 보기의 숫자를 왼쪽에 0을 추가해서 비트를 채우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00을 이렇게 0을 이렇게 추가해서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1은 이렇게 계속 변하고 1은 0으로 그죠? 0은 1로 이렇게 해서 1의 보수를 2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좀 요거는 복잡한 수식이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진수를 이렇게 우리가 잠깐만요. 네, 이진수 1의 보수를 구하는 게이트는 뭘까요? 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낫으로. 그죠?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뭐 1일 때는 0으로, 0일 때는 1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낫, 이 게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8비트 컴퓨터에서 16진수 마이너스 13을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뭘까요?
먼저 13을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죠. 그랬을 때 1101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8비트 컴퓨터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0을 만약에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비트 수를 채우게 되면 이렇게 0000, 1100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왼쪽 첫 비트가 부호 비트인데 이 비트가 0이면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0이죠. 그래서 1이면 음수로 이렇게 임으로 1로 변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음수죠. 음수. 우리가 그래서 1로 변경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1100, 101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또 4번 8비트 컴퓨터에서 부호 절대치 방식으로 수치 자료를 표현했을 때 기억된 값은 얼마인가요? 네, 여기에 이제 이 부호 부분은 빼고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0, 1, 2, 3이네요. 그죠? 그래서 10진수로 바꾸면 1 곱하기 2의 3승.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0 곱하기 또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몇 승? 네,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1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이제 0이면 1이면 음수고 0이면 양수죠. 근데 우리가 앞에 부호 비트가 1로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명령어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펜으로 하고 명령어는 연산자 부분과 주소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주소 부분에 구성되는 요소가 아닌 것을 무엇일까요? 네. 데이터의 주소 자체, 그리고 순서,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구하는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데이터의 종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6번은 4번입니다. 그래서 OP 코드. 그죠? 그래서 이 명령어의 어떤 이제 연산자 부분이 어떤 OP 코드부죠. 그래서 그 부부의 어떤 주소부와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바이트는 연산자. 그죠? 연산자가 어떻게 되는지 OP 코드로 기억되는 거. 다음은 이렇게 이항연산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항연산. 그죠? 여러분들 이항연산 우리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에 4번 and. 그래서 이항연산의 문제 이거 매회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항연산자에는 사칙연산 and, or, xor, xn, x not or 등이 있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산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료 주소 지정 기능은 아닙니다. 제어, 자료 전달, 함수 연산 기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instruction 우리가 형식 중 모든 데이터 처리가 누상기에 이루어지며 연산 결과가 누상기에 저장되는 이런 형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번일까요? 이 부분에 0번, 1, 3, 0, 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입니다. 1번. 1. 주소 인스트럭션 형식. 그죠? 그래서 0은 스택. 그죠? 1번은 주소, 누상기. 2번은 GPR, 범용 레지스터. 3주소는 GPR,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가 누상기에 저장되는 형식. 그래서 1. 주소 인스트럭션 형식입니다. 4번의 0주소의 주소 형식은 연산 시 어떤 자료 구조를 이렇게 나타낼까요? 네, 스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형식 중에서 이 주소 부분이 없이 연산자만 존재하는 형식이다.
이때는 스택 구조라는 거, 주소 부분이 없다는 거, 스택 구조는. 그래서 스택 구조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죠? 네, 스택인 0주소 형식이겠죠. 스택 연산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푸시, 그 다음에 팝, 그죠? 그래서 푸시, 밀다, 뭐 팝은 터지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넣고 빼고, 삽입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넣고 빼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 스택 연산의 기본 어떤 동작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푸시, 팝, 넣고 빼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가 기억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몇 번이었죠? 네, OP 코드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문제 여러 번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